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로등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5, 60대 넘은 사람들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노후 대책은 얼마나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퍼뜩 해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나이든 이 나이를 뭐 숨길 수는 막고 할 수는 없어요. 에이? 이 나이 드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퍼뜩 납니다. 여기서 한자로 축복이라는 것은 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이 한자의 축복을 보면 남을 위하여 행복하게 또 행복하기를 빌고 빌어주는 일이야. 주어가 남이야. 또 축복해 주는 거, 또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축복해 주는 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남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뭐 식구, 뭐 친구들, 또 사회적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정도 앞섰다고 그랬죠. 유엔에서 노인을 65세 이상 65세 이상자들은 전부 노인으로 분류해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을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이에요. 20%면 5, 20, 약 1,000만 명이 노인이에요. 65세 이상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비경제성이에요. 일을 못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젊은 놈들이 뭐이 돼?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7년도에 한국은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7% 이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6년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땡겨진 겁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초고령화 사회 약 1,000만 명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흑조라고 해요. 블랙 스완이라고 하고, 이미 알고 있지만 대응하지 못하고 당하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해요. 우리 지금 고령화 시대는 회색 코뿔소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이 정상적인 출산 이 여건으로다 이게 신생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깼어요. 근데 고령화에 대비해야 되는데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출생을 하지 않고 늙어가는 사람만 점점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냥 눈 감아도 그냥 계속 나이는 먹어가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하나 따라붙고, 또 하나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돌봄 의존도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예요. 건강 수명은 64.4세. 약 18년 동안 누군가 약에 의존하던 병원에 의존하던 누구에 의존하던 돌봄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바람이 있다면 기대 수명이 82.7세로 늘어난 것처럼 건강 수명도 64.4세에서 뭐 한 75세 정도로 늘어났으면 하고 하는 기대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건강 수명이 늘어나려면 식습관, 즉 생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이 건강 수명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대 식습관 체계, 서구식 식습관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서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연식품, 이 생식과 생채식, 발효식품,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이러한 식습관을 개선한다면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현대 서구식 식습관으로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이건 의료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비의 50% 이상이 65세 이상 이 질환 치료하는데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산 인구, 경제 인구는 적은데 비경제 인구는 늘어나, 노인네들은. 그러면 젊은 놈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의료보험비 내야 되고 65세 이상짜리들은 그 돈으로다가 약 타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치료받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 재정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유엔에서 2020년에서 2030년 요 10년 동안 건강노화 10년간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들면서 만성질환과 여기 돌봄을 줄이고자, 의료보험 줄이고자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누구나 노인은 되지만, 누구나 나이 먹었으면 세월이 가면 누구나 다 노인은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년을 누구나 다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빈곤층 이러한 노년들은 준비 없이 노년을 맞고 있어요. 참 이게 뭔가가 이게 참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 방법 연구자 미국의 에릭 B. 라슨 박사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이 들매 반전이라는 그 책에서 현명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능동성과 수용성을 가지며 변화에 적응하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삶의 고난을 이겨낼 회복력을 구축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건 뭐 이거 말이 어렵습니다. 현명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이고 행복하게 하고 계속 배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노화는 축복될 수 있으나 준비 없이 나이 들면 가정과 사회에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불쌍한 노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오래될수록 좋은 것은 숙성한다고 하고 나빠지는 것은 부패한다고 해요.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 와인이 오래될수록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다음에 거기에 온도, 습도 이런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려면 잘 숙성된 와인처럼 가치를 인정받고 하려면 노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년 관리는 젊어서부터 해야지 무슨 나이 먹어서 관리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영화에 보면 그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준비 안 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아닐지라도 준비된 노년을 위한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관리가 잘 된 노년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조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노년무전. 아시겠어요?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65세 이상이 노인이니까 우리 몸에 질병,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으려면 정신질환은 20년 전부터, 육체질환은 10년 전부터 건강을 준비해야 이 건강한 노년 65세 이상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역시 50이 넘어서부터는 내 자신, 내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물론 그 전부터 젊어서부터 내 노년이 60세 이후에 퇴직하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얘기했던 대로 가정과 사회에 짐이 되고 불쌍한 노년을 보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를 잊고 현재에 충실하라.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뭐 옛날에 판사였는데 뭐 교장 선생입니다. 다 그거 다 그 잠자리 눈곱 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대가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행복해집니다. 기대가 이 비교, 욕망, 기대가 크면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말라. 기대가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행복해진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먼저 함께의 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라, 참가하고 함께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필수 조건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생식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하루 한 끼 이상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어요? 그래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돈 많은데 아파서 병원에 들어놔봐야 꽝이고 건강한데 돈이 없으면 거지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조건을 갖추려면 일단 건강해야 돼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은 하루 한 끼 이상 반드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관리, 맨발로 걷던 혈액순환 장애를 아예 애초에 없애버려야 돼요. 맨발로 걷던 발관리를 하던 족욕을 하던 두한 조결. 아시겠어요? 발이 따뜻한 조건을 평상시부터 젊어서부터 갖추라 이게.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유입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혈액이 탁해서 혈전이 생겼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냥 제거하자 이야. 주기적으로 부항사회를 통해서 나쁜 혈전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을 하자 이야. 그게 생활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야 돼요. 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싱싱한 날이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병들어요. 그 다음에 돈은 내가 쓰다 죽는다. 유산 남겨줄 필요 없어요.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나이 들면 거지 됩니다. 자식한테도 거지 취급받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행을 자주 하라. 호기심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라. 아시겠어요? 무슨 뭐 평가받고 시험 보는 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활성화해서 건강을 점점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노년도 불행한 노년도 결국 내 몫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신우이신밖에 없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이런 일신우이신의 조건들 그냥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초고령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행복한 노년의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